향후 5년 내에 상장하는 게 목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IPO 하는 게 목표다 보니까 주변 가장 전문가가 저라고 판단돼갖고 저녁에 맛있는 고기 사주시면서 저기 자문 좀 많이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그랬어요. 최근에 어떤 뭔가 그 이쪽 육가공 쪽에 큰 뭐 브랜드의 위탁을 받을 제안을 많이 받는데요. 이거 좀 생산해달라고. 근데 걔네 생산 카파를 빼는 순간 거기에 직원이나 시설이라든지 이거를 다 카파를 꺼내놔야 되는데 걔네가 항상 단가도 좀 낮게 요구를 하고 우리가 독립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브랜드 만들어갖고 납품하고 판매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있어갖고 주도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회사에 대한 뭔가 그 성장성이 거기에서 달리는 것 같아요. 지금같이 불확실한 시기에서는. 제도적인 거 말씀드렸고요, 전 시간에.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정성적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굉장히 좀 정량적이고 제도적인 걸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간이 한 40분 남짓 남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아까도 중간에 보험회사 얘기도 했지만은 뭐든지 다 된다, 뭐든지 리스크 없다, 세상에 뭐든지 절대 100%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솔루션을 실행할 수가 있고 아는 만큼 개인을 얻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은 이런 많은 부분들에 있어갖고 실무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무 컨설팅에 있어서 세무사들도 잘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게. 왜냐하면 그걸 전문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기가 부담스럽죠. 그로 인해서 세금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얼마 받지도 못하고 또 기장업체고 조정료를 받다 보니까 물어보는 수수료 청구하기도 뭐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적극적으로 하기도 뭐한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단골 손님이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차명주식, 가압승계에 대한 그러한 세부적인 이슈에 대해 갖고 좀 더 현실적인 개념을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딱 필요한 것만 캐치해갖고 그것만 솔루션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어떻게 보면 현명할 수도 있고 일괄적인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실행 과정에서 리스크는 떨어지는 겁니다. 이 가지급금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대여한 금액, 회사 대표의 가사용 신용카드 사용권, 근무하지 않은 신체급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수금은 회사의 임직원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현금 매출 누락. 돈이 부족하게 되면은 임직원이 돈을 넣을 수도 있어요. 무슨 투자를 한다고 하게 되면 왜 그런 상황이 발생되냐면 돈을 버는 족족 확대 재생산을 하다 보면 회사에 항상 돈이 없어. 거기에 딱 맞춰갖고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도 취득하고 그다음에 대출 이바이 받고 보통 대기업도 그렇게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맥도날드나 삼성이나 신세계나 다 사업자 등록증 보면 뭐가 쓰여있죠? 임대업. 모든 게 다 임대업입니다. 백화점도 그렇고 공간 그 임대업을 하다가 결국은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늘고 그 자산을 바탕으로 또 대출 받아서 돈을 마중물로 넣으니까 사업 자체를 계속 운영 자금이 생기고 더 확대하고 직원 뽑고 연구개발 R&D하고 회사가 임직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현금 매출 누락분의 세입, 회사 비용을 대표 카드로 결제합니다. 회사 경비인데 경비 직원이 카드를 깜빡하고 안 나왔어. 회식하는데 그럼 어떡하죠? 대표가 가지고 있는 대표도 이제 법인카드라도 혹시라도 안 썼어. 그래서 대표 개인 카드로 했다고 하게 되면 회사 회식비 200만 원 나온 거를 결제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대표가 회사한테 사용 목적에 맞춰갖고 사업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가수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가지급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간줄이라고 그랬어요. 빨간줄. 그러면은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1순위예요. 인정이자
과거에는 막 9.5%, 그 다음에 6.9%, 그 다음에 지금은 4.6% 인정이자가 있고요. 지급이자 선부불산이 은행에서 가쟁금이 10억이 있어요. 근데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20억이 있어요. 그러면 20억에 대해서 3%, 그러면은 연간 6천만 원의 이자가 나갔다 이거죠. 그런데 국세청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너 20억 빌려왔지. 근데 가쟁금 10억 있지. 20억 빌려와서 10억은 대표이사가 그냥 들고 나갔어. 사업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 자금으로 대출받은 게 아니고 대표 개인 유용 목적으로 자금 유용 목적으로 10억을 했기 때문에 이자 6천만 원 중에서 20억 분의 10억 만큼은 3천만 원은 비용으로 인정을 못 해주겠다 라는 게 있고요. 국세청, 은행, 거래처의 불신으로 인해 갖고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가치 증가 요인이 있고요. 비상장 주식가치 자산으로 처리되어 가치가 증가한다. 자산으로 처리되어. 왜냐하면 가징금이라는 거는 아까 리베이트 영업비로 쓰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급여를 예를 들어가고 한 1,000만 원 받아도 되는데 500만 원만 받는 거야. 대표이사가. 왜? 4대 보험 나가고 그 다음에 소득세 내고 하니까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냥 500만 원은 그냥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비용 처리가 안 됐죠. 비용 처리가. 왜냐면은 500만 원 더 갖고 오면은 500만 원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되겠죠. 급여로. 근데 비용 처리 못했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도 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당기 순이익의 누적액인 이익 잉여금이 늘 것이고 잉여금이 늘었으면은 자산 총계도 늘어요. 그러면은 주식가치 아까 평가를 할 때 손익가치 60%, 자산가치 40%라고 그랬는데 비용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손익가치도 늘었고 주식가치가 오른 거예요. 그다음 비용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자산가치도 또 늘은 거예요. 그럼 여기 60% 늘고 여기 40% 늘고 그럼 주식가치도 늘고 주식가치가 늘었으니까 그 회사가 상속이 발생이 되면은 상속세 과표가 높게 잡히겠죠. 주식가치가 높아져 있으니까 비용 처리를 했으면 되는데 급여는 좀 높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높일수록 뒤에도 급여 설계 있기는 한데 어느 정도까지는 받는 게 맞다. 심한에서는 이제 작년 하반기에 그 상장업체였어요. 현금이 한 500억 있어요. 그 회사. 갔더니 회장님, 외아들 다 이제 회사 임원인데 연봉을 1억 받고 계시더라고요. 1억 받고 1945년에 만든 회사인데 약품 회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10억으로 바로 올리시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연봉을 받고서 그냥 내 회사라고 생각하니까 급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내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는 않죠, 사실. 그렇지는 않죠. 주식회사 저기 상장돼 있으니까. 어쨌든 가쟁금이 있으면은 연간 4천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이 된다. 세금을 더 추징당한다. 세무조사 보통 3년, 5년치 두드려 맞습니다. 5년치면은 2억을 추징당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